이코노미스트 아티클 특강입니다. 자, 오늘 볼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월세 상승 그리고 주택 문제에 관한 기사인데요. 아주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할게요. 이코노미스트는 특이하게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짧은 그냥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한 아주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주제이고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자, 세 제목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rol your instincts. 당신의 본능을 통제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가 이제 뜬금이 없죠. 원래 이제 가장 첫 번째 제목은 이렇게 뽑아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구체화 시키죠. 본 제목에서 구체화 시킵니다. So rent control will make housing shortage worse. 렌트 컨트롤이 주택의 부족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The latest trend in housing policy will compound the decades of failure. 최근의 동향, 주택 정책에 있어서 최근의 동향이 decades of failure, 수십 년간의 실패를 compounds, 악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뭔가 악화시키고 안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가장 큰 제목을 Control Your Instinct를 뽑았는데, 자, 이제 궁금하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으로 일단 가볼게요. The overregulation of home building in and around the thriving cities is one of the great economic policy failures of recent times. 보면 과도한 규제인 거죠. 어디에 대한 과도한 규제냐면 홈빌딩, 주택을 짓는 거에 대한 in and around, 그곳과 그 근방이죠. thriving cities, 번성하는 도시. 그러니까 잘 나가는 도시들의 그 안과 그 근방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is one of the great economic policy failures of recent times.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경제 정책의 실패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이렇게 첫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표현을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독자의 시선을 확 끌어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이 분야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뭔가 엄청난 실패가 있었고 그 원인이 오버레귤레이션이라고 이 사람이 보고 있구나 라는 것쯤은 알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자, 그럼 여기서 thriving cities, 잘 나가는 도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여기서 나온 런던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이 thriving cities의 가장 첫 번째로 런던을 지금 꼽고 있어요. In London, 런던에서 the median full-time employee renting the median two-bedroom flat works nearly half the year just to pay the landlord. 중간 값의 full-time employee, 매일매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40시간 정확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노동자. 그리고 이 사람이 renting,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런던에서 주택을 1부터 그 마지막까지 쭉 나열하면 딱 중간값을 찍으면 이게 대충 two bedroom flat. 여기서 flat은 apartment죠.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영국발 잡지이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 표현이 눈에 종종 뜰 때가 있는데 flat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lat은 영국에서 많이 쓰는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 많이 쓰는 아파트먼트, 렌트를 목적으로 한 그러한 그 주거 형태를 의미하고 그게 이제 미국에 오면 아파트먼트로 바뀌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한 아파트먼트랑은 좀 달라요. 한국은 거주를 목적인 거고 한국에서 생각한 아파트먼트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 컨도미니엄이고 그건 이제 그 유닛을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예 렌트를 목적으로 짓는 게 아파트먼트예요. 혹은 플랫.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이 있는 그러한 플랫 아파트먼트를 임대하는 거기에서 이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works, 일을 합니다. nearly, 거의 half the year, 반년 동안 일을 해요. just to pay the landlord. 단지 랜드로드한테 페이하기 위해서, 단지 집주인한테 페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어들이고 있는 총 수입의 반이 그렇죠, 렌트로 나간다는 거죠. 월세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3분의 1 정도를 집값에 내는 거가 까지가 이제 오케이, 그 정도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인데 지금 3분의 1을 훨씬 넘어서서 반 정도를 집값으로 내고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죠. 거주에 대한 커스트가 부담이 상당히 심하게 많이 든다. 특히 런던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를 또 가볼게요. 이 thriving cities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죠. In San Francisco, rent is so high. 렌트비가 너무 높습니다. That a four-person household with an income of $129,000 might still qualify for federal handouts.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또 내용도 굉장히 좋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rent is so high. 월세가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a four-person household 4인 가족이 with an income of $129,000 12만 9천 불 정도 되는 인컴을 갖고 있는 대략 한국 돈으로 1억 한 4천, 5천 정도 되는 금액인 거예요. 연봉이. 이 정도의 인컴이 있으면 might still qualify 여전히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for federal handouts. handout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흔히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 핸드아웃이죠. 그 무료로 나눠주는 그 무엇을 핸드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정부의 구호품이죠. 좀 더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정부의 보조인 거죠. 그래서 might still 여전히 qualify for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federal handout. 정부, 연방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might를 쓴 이유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 연방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게 단지 인컴과 가족 수에 의한 것만은 아니죠. 다른 것도 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은 인컴, 연봉이 6피겨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돈으로 연봉이 1억이 훨씬 넘어서서 지금 거의 1억 4천, 5천 뭐 이 정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전히 정부의 보조를 받을 그 자격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Housing shortages like these have helped suck wealth away from young renters, fueling tension between the generations. 세대 간의 갈등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housing shortages, 주택의 공급 부족은 like this, 이와 같은 주택의 공급 부족은 have helped suck, 부를 빨아들이는 거죠. suck wealth, 부를 쭉 빨아들이는 것을 돕습니다. 어디로부터 빨아들이냐면 away from young renters, 젊은 세입자로부터 그 부를 쭉 빨아들여서 그들로부터 부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의미를 주려고 지금 away를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영어식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Fueling tension between the generations. 세대 간의 갈등에 불을 지피면서 연료를 붓는다고 하는 거니까 한국식 표현에 의하면 이제 불을 지피면서 젊은 세입자로부터 부를 쭉 빨아들여서 젊은 세입자들이 부자가 그러니까 더 이상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너레이션 간의 갈등을 쓴 이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랜드로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세입자는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랜드로드와 세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다. 갈등으로 엮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다음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upply restrictions have a high economic cost. By one estimate, the curves in just 3 successful cities lower overall GDP in the United States by almost 4%. 자, 이 문장도 역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자신의 말에 어떤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숫자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도입했죠. Supply restrictions, 공급의 제약은 have a high economic cost, 아주 높은 경제적 비용이 듭니다. By one estimate, 하나의 측정치에 의하면 여기서 대시가 나오는데 대시는 다재다능한 문장 부호입니다.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많이 되는 건 뭐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많은 것이 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면 하나의 측정치에 의하면 curves, 삭감인 거죠. 여기서 이 curves를 그대로 받는 말은 restrictions예요. 이 말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curves를 쓴 거죠. In just 3 successful cities, 단지 3개의 성공적인 도시에서 여기서 성공적인 도시랑 비슷한 말은 또 뭐가 있죠? 여기 위에 나온 thriving cities랑 비슷한 말이죠. thriving cities를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역시 여기서는 successful cities라고 쓴 거예요. 가장 잘 나가는 3개의 도시에서의 주택 공급의 규제, curves는 lower, 낮춥니다. overall GDP를 전반적으로 낮추게 되는데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GDP를 전반적으로 낮추는데 by almost 4%, 대략 4%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거죠. one estimate이니까. 그럼 놀랍죠. 여기서 이제 단지 3개 도시에서
주택 공급의 부족이 미국 전체 GDP의 4%를 낮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네, 그럼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s more and more voters find themselves on the losing end of a property market, they have also generated a political backlash. political backlash는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정치적 반격.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행사해서 이제 다시 반격을 한다는 거죠. As more and more voters, 점점 더 많은 유권자가 find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발견하죠? On the losing end of a property market. 지금 여기서 잘 보면 property market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끝자락을 잃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보면 부동산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간당간당의 끝자락을 쥐고 있는 거죠. 근데 losing end라는 건 뭐냐면 이 끝조차도 지금 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잡고 있는 끝자락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이해가 잘 가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표현을 찾아보면 이런 거죠. 점점 더 많은 유권자가 그 자신이 점점 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애지니까 되면서죠. 되면서 they have also generated 그들은 또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 political backlash. 뭔가를 하겠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듯이 뭔가 할 것입니다. 그게 이거죠. political backlash. 정치적인 반격을 생성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as니까 이러면서 이미 정치적 반격을 만들어 오곤 했어요. 그래서 in America and Europe, 미국과 유럽에서 politicians, 정치가들은 are under pressure,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o reduce housing cost, 주거 비용을 감소시키라는 그런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주 재밌죠. 네. 아마 의식주라는 말에도 있듯이 주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이 있거나 없고 계속 읽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작가가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a rethink of housing policy is just certainly overdue. 이것도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이죠. overdue는 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야 할 날짜를 지난 거죠. 그래서 rethink of housing policy, 주택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 재고해보는 것은 is certainly 확실히 overdue, 기한이 지났습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좀 어색하죠. 좀 더 이해가 가기 쉽게 표현을 바꾸면 주택 정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of the new ideas are welcome. For example, more building and recognition of the harm wrought by NIMBYism, the attitude of homeowners campaigning against nearby development. 그래서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more building, 더 많이 짓자. 주택이 부족하니까 솔루션은 아주 간단해.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짓자라거나 혹은 recognition, 인식하고 있는 거죠. The harm, 어떤 해에 대해서, 해로움에 대해서. 그 해로움은 wrought by NIMBYism, 님비즘이 가져다 준 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님비즘이 뭘까? 좀 헛갈릴까봐 여기 뒤에 나오죠. 어떤 것인지. 그것은 the attitude of homeowners campaigning against nearby developments. 어떠한 태도인데 홈오너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캠페이닝,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against, 반대하는 여론이죠. 어디에 대항해서 nearby development, 그 집 주위에 어떤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집주인의 태도를 님비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님비즘은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해서 내 집 주위에 혐오시설, 사실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대하는 어떤 뭐 시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의 님비즘이고요. 적극적인 의미의 님비즘 지금 여기 나오는데 내 집 주위에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규 주택도 개발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거나.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소음이 있고 먼지가 날리고 난 이게 일단 싫어. 개발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형태이고
뭐 타당한 이유를 겉에 일단 내세워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환경이 안 좋다. 너무 주택이 많이 뭐 지으면 뭐 안 좋은 점이 뭐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서 그 시위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여론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 이러면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주택의 공급의 부족을 야기시킨다는 거. 그거를 서서히 그러한 해로움, 그러니까 님비즘이 가져다주는 그런 해로움을 서서히 인식, recognition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또 갑니다. Britain has improved the regulation of rental contracts. 어떤 임대 계약서에 대한 규제를 improved, 개선시켰어요. 근데 이 rental contract는 뭐냐면 a vital component of a functional housing market. 그 잘 동작하는 주택 시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좋은 예예요. 어디에 관한 예냐? Rethink of housing policy is certain overdue. 건데 이제 다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해 보면서 개선시키는 점이 나와 있어요. 그 아이디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브리튼 영국에서는 뭔가 이제 조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나오는 그 키워드가 뭐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을 시작해 보려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Unfortunately, at the same time, an old and rotten idea is being resurrected, rent controls. 불행하게도 동시에 an old and rotten ideas, 아주 오래되고 낡아빠진, 썩어빠진 생각이 is being resurrected. 부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궁금할까봐 대시 나오죠. 바로 그것은 렌트 컨트롤, 월세의 상한가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렌트가 올라가는 상한가를 제한하는 거 얼핏 듣기엔 괜찮은 거거든요. 이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old, 낡고 rotten, 썩어 빠진 생각이래요. 이런 rotten 같은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인데 그냥 기사에 보통은 안 나오는데 쓴 이유는 이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지? If these proliferate, 이것들이 번영하게 되면 이것은 뭘까요? 렌트 컨트롤인 거죠. 앞에 나왔던 거. 보통 대명사로 받을 땐 단복수를 맞추죠.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렌트 컨트롤들이 월세 상한가 제한이 번성하게 되면 they will just like lose the stymie,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stymie building, the skewer property market outsiders and protect favored residents. 이런 것도 굉장히 영어식 표현인데 커마가 많이 나오면 반드시 그 안에 삽입이 있어요. 삽입이 있을 때는 삽입을 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핵심만 봅니다. 늘. 만약에 이러한 렌트 컨트롤이 proliferate, 아주 번성하게 되면 they will 하면서 커마가 나온 거는 삽입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삽입의 끝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쭉 가다가 여기에 커마가 또 하나 나오죠. 그럼 삽입의 끝이에요. 그럼 이거를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그렇게 한번 탁 해서 빼고 보죠. 빼고 보면 they will skewer property market outsiders. 그들은 skewer가 동사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죠. skewer는 보통 명사로 쓰여요. skewer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그 바베큐 할 때 그 꼬챙이에다가 그 고기 넣고 고기 끼고 채소 하나 끼고 고기 끼고 채소 끼고 뭐 이렇게 대충 끼워서 그릴에 구워 먹는 게 skewer인데 여기서 지금 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꼬챙이의 의미고 동사로 쓰이면 꼬챙이에 꿰다가 되겠죠. 그래서 꼬챙이에 꿰입니다. property market outside, 부동산 시장의 outside, 소외자들을 꼬챙이에 깹니다. 이건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꼬챙이에 누군가가 꿰지면은 행복하진 않겠죠? 괴롭겠죠? 그러니까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소외자들을 더 괴롭게 할 것이고 and protect, 동사가 하나 더 나오죠? 보호할 것입니다. favored residents. 여기서 favored에 이렇게 물결물가 따따따따따 가 있는데 이것은 유 때문이죠. 이렇게 쓰면 사라지죠. 왜냐면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랑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원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favored, 그러니까 호의가 있던 사람들이 좋게 생각한 residents, 거주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한 거주자들은 뭐죠? 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대비시켜 놓고 있거든요. and로. 그래서 secure versus protect. 괴롭힌 것 그리고 보호하는 거. 집이 없는 사람들. 부동산 시장의 소외자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일단 그래도 주택이 한 채는 갖고 있어야 참여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더욱 괴롭힐 것이고, 세입자들을 더더욱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protect, 반대되는 사람은 뭐죠? 호의가 있는, 사람들이 호의를 갖고 있는, 좋게 생각하는, 문제가 별로 없는 residents, 집주인이죠. 혹은 아주 럭셔리한 임대를 한다거나,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럭셔리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집주인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가 일단 이 문장을 꼭 지금 문장을 일단 다 하고 일단 앞에 제목과 다시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렌트 컨트롤들이 번성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소외자들, 세입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고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집주인들을 더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중간 걸 보면 just like rules that stymie buildings. 주택을 더 짓는 거를 stymie는 방해하는 거예요. stop하게 하는 거죠. 주택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택을 짓는 걸 방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죠?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렌트를 하는 사람들은 더 괴롭게 되고 집주인은 좋겠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를 테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원래 저기 위에 제목에 당신의 본능을 통제하십시오. 랑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료에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세입자한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 인스팅트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control, 당신의 본능을 통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면 왜 이게 세입자한테 안 좋을까라는 것이 나와야만 해요. 예, 그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So across the West, rent controls are back in fashion. Across the West 이거는 서부가 아니고 서구권이죠. 서구권 전체. 서구권이라고 하면 보통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그 근방을 의미해 북아메리카 대륙 이거를 보통 묶어서 서구권이라고 하는데 서구권에서는 rent controls 그 월세 상한가를 제한하는 것이 are back in fashion. 그래서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구되고 있습니다. 유행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패션 잡지에 종종 등장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보면 뭐 black is back in fashion. 다시 검은색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끔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서구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렌트 컨트롤이 다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So on September 11th, California's lawmakers passed a bill that would cap annual rent increases across the state at 5% plus inflation. 예를 들고 있죠. 문장이 하나 크게 탁 주어지면 그 다음 문장은 그 문장을 support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고 있어요. support하는 많은 방법 중인데 런직을 쓰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드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9월 12일에 캘리포니아의 입법자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Passed a bill that would cap. 그것은 cap은 여기서 이렇게 모자가 아니고 이제 모자를 동사 쓴 거니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뚜껑을 딱 눌러서 막는 거죠. Annual rent increases. 월세 이 상한가 월세의 증가에 매년 월세가 증가하는 분량의 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Across the state. The state는 여기서 뭐죠? The state니까 앞엔 바로 나온 캘리포니아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여기서 주도 사실 국가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볼게요. 그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 그 월세의 증가분, 매년 월세 증가분을 제한을 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에요. At 5% plus inflation. 5% 더하기 물가상승분. 물가상승분은 보통은 선진국에서는 2에서 3% 정도 잡아요. 개발도상국은 더 높게 잡는데 선진국에서 2에서 3%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죠? 5%에서 2, 3 더하면 그죠? 7에서 8% 정도로 제한시키는 것이죠.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가볼게요. 그럼 the state i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Oregon, which earlier this year limited most rent rises to 7% plus inflation.
The States는 역시 캘리포니아를 얘기하고 The State, 그 어떤 다른 새로운 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로 그 이전에 이미 한 번 언급된 주일 테니 그것은 캘리포니아가 될 것이고 캘리포니아는 오레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오레곤은 이미 진작에 시작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레곤은 그럼 무엇을 했냐? Which earlier this year, 올해 초에 이미 더 일찍이 limited 제한을 시켰습니다. Most rent rises, 대부분의 월세 상한을 어디로 제한시켰죠? To 7% plus inflation. 7%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에서 3%니까 잡도록 더해버리면 9에서 10% 정도로 렌트의 상한가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는 9월 11일에 통과를 시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게 알 수 있는 것은 동사랑 전치사랑 짝을 맞출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cap을 썼을 때 전치사가 as로 나오죠. at 5% plus inflation으로 나오고 동사를 여기서 limited라고 썼을 때는 to로 나오죠. to 7% plus inflation. 이런 것도 나중에 영작할 때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Democrats want rents managed nationally.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 렌트, 이 월세가 managed 되기를 원합니다. 관리되기를 원해요. nationally.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아주 federal 미국 전역에 걸쳐서 federal government 전체적으로 이걸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on September 14th, Bernie Sanders, a senator and presidential contender, said that the limit everywhere should be 30% or 1.5 times inflation, whichever is higher. 9월 14일에 버니 샌더스는 세네터, 이것도 커마가 나오는 순간 봐야 돼요. 끝에 있는 커마를 찾아야 됩니다. 찾으시면 상원 의원이자 대선 주자, 대선 경쟁자인 대선에 이 사람이 출마할 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대선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는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e limit everywhere should be 3% or 1.5 times inflation, whichever is higher. 그 제한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제한이 3% 혹은 인플레이션의 1.5%. 그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잡으면 3%에서 4.5%, 그러니까 대충 3%에서 5%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으로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Whichever is high, 어느 것이 높든지 높은 쪽을 택해서 가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정한 거나 오레곤에서 정한, 오레곤 같은 경우는 최대한 1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죠.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볼게요. Meanwhile, London's mayor, Sadiq Khan, has called for rent controls in the capital. 그러는 동안에 한편으로 저 런던 쪽에 가면 런던의 시장인 사디크 칸은 요청을 했습니다. Rent controls in the capital. 그 도시가 아니고 수도에서 렌트 컨트롤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죠. 렌트 컨트롤 해야 된다. The capital은 뭐죠? 런던이죠. 런던이 영국의 수도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the capital 이렇게 말을 한 거죠. So Berlin's legislators have voted to freeze rents for 5 years from 2020. 자,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across the west라고 했거든요. 서구권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러니까 북미에 대륙 얘가 나올 것이고 유럽도 얘가 나올 거라는 걸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런던 나오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베를린 나옵니다. 독일로 갑시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의 입법자들, 의원들, 독일 베를린에서의 국회의원들은 표를 던졌습니다. 동결시키는 거. 여기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요. 동결시킵니다. 렌트를 동결시키는 거예요. 2020년부터 5년 동안 렌트비를 단 1도 올릴 수 없을 만큼 동결시키는 거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ome German politicians have called for national rent caps. 그리고 몇몇의 독일 정치가들은 잠시만요. 몇몇의 독일 정치가들은
그렇죠. So have called the national rent caps. 전국적인 렌트의 상승을 제한하는 것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Paris, 이제 다시 프랑스로 가볼게요. Paris는 reintroduced rent controls in July. 다시 도입했어요. 렌트 컨트롤, 렌트 상한가를 제한하는 것을 다시 도입했어요. In July, 7월에 having scrapped them in 2017. scrapped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remove한 거죠. completely remove했어요. 2017년에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다시 이제 핵심은 뭐냐면 across the West, the rent controls are back in fashion. 서구 전반적으로 지금 렌트의 상한가를 제한시키는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기 전에 잠깐 표를 보면요. 이거는 크립스톤 표인데 아까 이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4인 가족이 대략 12만 9천 불, 한국 돈으로 한 1억 4천 정도 되나요? 연봉이? 그 정도가 될 때, 수입이 될 때, 가계 수입이 한 1억 4천 정도 가계 수입이 될 때 여전히 정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나오면서 지금 2011년에 투베드룸 아파트먼트가 어떻게 되죠? 3,000불 좀 안 돼요. 한 2,800불인데 지금은 4,700불 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거의 8년 사이에 렌트의 상승이 얼마예요, 지금? 거의 2배 좀 안 되게 증가를 한 거죠. 예.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요. 다음 편에서 지금 이걸 지금 워낙 기사가 길어서 파트 1, 파트 2 나눠서 진행할 생각인데요. 파트 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파트 2에서 다음 거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트 2에서 봬요.